네, 이강민의 잡지사 5월 호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분에게 빠지면 출구가 없죠. 썬킴 게이트 따위 찾을 생각일랑 하덜덜 마십시오. 노동절에 더 열심히 노동하는 남자,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베스트셀러 작가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대놓고 홍보해달라 이거죠. 대놓고가 아니라 사실이죠, 뭐. 신간이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 썬킴의 영화로 들여다보는 역사. 또 선물을 받았어요. 거의 뭐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다적 작가로 거듭나신 네. 썬킴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 소비자 정가 19,000원 찍혀 있습니다. 네. 예. 특별 디시는 없습니다. 네. 내돈내산하세요. 네, 네. 오늘 코너 속의 코너 미니 썬문답이 있는데 짤막하게 코멘트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칼라퍼플님께서 썬킴님 항상 편서풍 세게 맞으신 듯한 헤어스타일은 남가주 스타일인가요? 이게 1950-60년대 때 미국에서 유행했던 헤어스타일이거든요. 그래요? 카우릭 헤어스타일이라고 해서 소가 혀로 한번 휙 핥아 올라간 듯한 머리다 해서 네. 있어요, 이게요. 진짜 카우릭이라는 게. 카우릭이라고 해요, 이걸요. 알겠습니다. 이 포마드가 항상 필요한 그런 스타일이죠. 스프레이 비용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예. 커뮤님께서 썬킴 아저씨 항상 사회자를 등지고 왔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다 목 디스크 올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 편집장 얼굴에서 이제 광채가 빛나기 때문에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개를 돌리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뜻이. 네. 그리고 원래 사나이의 세계에서 누군가에게 등을 보인다는 건 그만큼 신뢰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유. 신뢰관계. 그 제 등에 칼을 꽂으신 건 절대 안 아니죠. 꽂습니다. 네, 안 꽂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자, 여러분 지난주 썬문답 주제 기억나시나요? 스파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넘쳐서 그때 준비한 내용을 다 소화 못해서 오늘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1972년부터 2년 동안 미국에서 벌어진 희대의 스파이전, 워터게이트 사건을 지난주에 못하고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지난 시간에 잠깐 하기에는 너무 방대해가지고 그렇죠. 아예 하나로 통코너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름은 들어봤어도 그 내막을 이제 잘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워터게이트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닉슨이 스스로 하야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다, 뭐 도청 사건이다 정도로 알고 계시죠. 네.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이제 수많은 무슨 게이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게이트의 시작이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이었죠. 예. 좀 썰 좀 풀어주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일단 리차드 닉슨이란 사람부터 이해를 좀 하셔야지 워터게이트가 이해가 되는데 네. 일단 워터게이트는 정말로 무슨 워터게이트 문이 아니라 수도 워싱턴 DC의 포토맥 강변에 있는 호텔 복합 건물이에요. 1층에 스테이크가 진짜 맛있습니다. 드셔보셨나요? 네, 먹었죠. 지금 그 보이는 저 건물이 이제 워터게이트 건물인데요. 네. 1층은 뭐 상가, 2층부터는 이제 호텔 쓰이는 건물. 그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도 나오죠. 나오죠. 네. 일단 닉슨이라는 인물을 좀 이해를 하셔야지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해가 되는데 네.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닉슨 대통령이. 똑똑하긴 똑똑한데 정말 가난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였냐면 공부는 잘했는데 하버드 대학에 입학까지 해놓고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하버드에 입학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동네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물론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듀크 대학교 로스쿨을 나온 다음에 이제 자기 고향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로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없이 자라다 보니까 네. 난 정말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주 정치인으로 스텝 바이 스텝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네. 1960년도에 대선에 출마를 합니다. 하필이면 그때 경쟁자가 일단 닉슨은 공화당 후보로 나오고 네. 민주당 후보로 누가 나왔냐면 제가 봐도 참 잘생겼어요. 누구요? 네? 누구? 절 쳐다보세요. 잘생기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누구죠? 케네디였어요. 케네디가 나왔군요. 네. 민주당으로. 일단 뭐 연설 자체는 닉슨도 뭐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뭐 절대로 지지 않았는데 그때 처음 등장했던 TV 토론회에서 약간 마이너스 효과가 난 거예요. 케네디한테 밀린 거죠. 딱 보니까 이제 케네디가 잘생기고 그치. 뭐 젊고 하니까 어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TV 앞에서 연설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처음 어색했던 닉슨 같은 경우에 네. 생방송 중에 땀을 뻘뻘 흘리는 게 보인 거예요. 손수건으로 닦고. 그 유권자들이 한쪽은 정말 젊고 생기발랄한 활발한 미남 대통령이고 이쪽은 벌벌벌 떨고 식은땀 흘리는 대통령이다. 나라를 맡길 수 있겠어? 졌어요. 그래서 닉슨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이미지가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해진. 그렇죠. 네. 닉슨은 정말로 그때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복수를 다짐해요. 네.
이 민주당 것들 내가 박살을 내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다시 대통령이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야. 해서 8년 후에 그 꿈을 이룹니다. 네. 1968년도에 드디어 대통령이 됐는데 당선. 대통령이 되자마자 뭘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부정부패로 정말 가득 찼던 대통령. 실제로 닉슨이요? 닉슨이요. 네. 대통령이 되자마자 아하 나 대통령이다. 네. 이제부터 부정부패 한번 해볼까 아, 진짜? 해서 실제로 뇌물을 엄청 받아요. 야. 편집장님은 안 받으시죠? 전 뇌물 주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좀 줘야 거절이라도 할 텐데. 약간 지금 유도하시는 거네요. 아닙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특정 농업 단체에 뭐 지원을 해주고 코미션 받고 또 특정 기업에게 뭐 혜택을 주고 뭐 정치 자금을 받고 작정하고 있군요. 그 돈을 밝혔어요, 진짜. 어렸을 네네. 때부터 좀 약간 갓난이 자랐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4년 가지고는 모자란다. 재선의 도전. 한 번 더 해서 8년 동안 내가 쪽쪽 빨대를 꽂고 내가 해자. 예, 예.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1968년도에 당선되자마자 닉슨 재선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아예 처음부터. 당선 되자마자. 대통령 one more time 이렇게요. 네. 근데 보통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FBI가 정치인 뒷조사는 엄청나게 했거든요. 에드가 후보라고 해서 네. 그 지금의 FBI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종신 FBI 국장을 했거든요. 정치인들도 벌벌벌 떨었어요. 야. 왜냐하면 정치인들도 FBI가 너무 크니까 네. 권력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에드가 후보란 국장을 바꾸든지 네. 시도를 할 때마다 에드가 후보가 의원님, 내가 보니까 저번에 찾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있는데 이거 언론에 공개할까요? 모르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요. 네. 정치인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네. 근데 마침 닉슨이 대통령이 됐을 때 너무 나이가 드신 거예요. 아, 예. 어느 정도 나이가 드셨냐면 일단 70이 넘어서 80을 바라보는 때였는데 리차드 닉슨이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을 네. FBI에 지원했거든요. 아, 그래요. 떨어졌어요. 그때 국장도 에드가 후보였어요. 아, 예. 진짜 오래 드셨네요. 지금도 에드가 후보. 종신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아이고 야, 허리야 하야 오늘 날 조퇴할래. 그걸 딱 본 거지 닉슨이. 네. 에드가 후보 저 할배 이제 슬슬 이제 기운 빠지시네. 야 이때다 더 하자 네. 한 거예요. 그런데 더 하자는 좀 구린 짓을 더 하자. 그렇죠. 이제 부정부패를 예. 뭐 정치자금을 더 불법으로 받자. 예. 이거였어요. 예. FBI가 지금 힘 빠지고 있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하더라도 국민 유권자의 지지가 있어야지 재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카드를 던집니다. 어떤 카드죠? 베트남군 철군하겠다. 아. 그때가 한참 베트남에서 미국이 지면서 네. 출구 전략을 모색할 때였거든요. 공약 자체가 그거였어요. 그 닉슨 공약이. 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베트남 동남아 어디? 베트남? 거기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제가 공식 철군을 시키겠습니다. 와, 그렇지. 우리 젊은이들이 고생하면 안 되지. 이런 분위기거든요. 예. 그래서 난 평화의 대통령으로 남고 싶었던 거예요, 닉슨이요. 예. 그거 기억나십니까? 핑퐁 외교? 핑퐁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들어는 봤죠. 예.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잖아요. 아, 포레스트 컴프에 나오죠. 포레스트 검프가 탁구 치면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핑퐁 외교를 주도했던 것이 또 닉슨과 그 키신저 국무장관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키신저를 닉슨이 베이징으로 보내서 몰래 네. 물밑 접촉을 해요. 적국이었지만 한국 전쟁 때 둘이 적으로 싸웠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평화의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 업적을. 손을 내밀었군요. 가서 물밑 작업해라. 미중 정상회담 추진하라. 이런 식으로. 네네. 그래서 그걸 포장을 해서 유권자들은 드디어 평화의 대통령이구나. 와, 베트남 전도 끝내고 네. 또 그 우리 적국이었던 중국과도 손잡고 내가 봐도 닉슨이 정말 멋진 말을 했어요 그때요. 뭐라고요? 제가 닉슨이라 생각하고 한번 빙의할 들어볼게요. 테니까. 예. 이게 영어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말 나올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예. 몰입해야 네. 되는데 네. 해보시죠. 예. 국민 여러분, 지구라는 조그만 별 위에 10억이 넘는 인구가 분노에 차서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투는 조금 안 멋있는데 내용이 네? 멋있네요. 말투도 국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국민 여러분. 아, 지구란 조그만 별에 메시지가 좋네. 우리 미국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10억 명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손잡자. 이거 지지도 올라갔겠네요. 지지도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더 신나가지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재선 다가왔어요. 네, 4년이 지났나? 그렇죠.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재선이에요. 지지율이 거의 60-70%를 치고 올라갔어요. 아, 그럼 뭐 따는 당상이다. 예. 뭐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 미국은 간접 선거니까 이제 그 투표인단, 선거인단 제도지 않습니까? 네, 네. 선거인단 80%를 갖고 온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네. 근데 닉슨이 재선위원회한테 이런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기긴 이겨야 되는, 이기는 건 맞는데 네. 나한테 8년 전에 굴욕을 줬던 민주당 네. 아예 박살을 내버리고 싶다고. 이 민주당 이것들 아예 공중 분해를 시켜버리자. 어떡해요? 너희들 한번 그 방법 알아봐봐. 했어요. 네.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질 때 이기는 놈 따라잡는 건 쉽지만 네. 이기고 있을 때 더 이기는 거는 힘들어요. 특히 이 잡지사의 청취율이 그렇잖아요. 아, 왜? 거의 정치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있는데 참모 중에 한 명이 했던 고든 리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민주당을 더 밟아버리지 하다가 아예 그냥 저 민주당 놈들 도청을 해버려가지고 아예 비리를 캐버리자. 예. 그래가지고 무리수를 뒀어요. 도청은 워터게이트 빌딩에 가서 원래는 근데 그 도청 예산을 네. 지금 환율로 100억 원 정도를 책정을 했거든요. 아, 예산을요? 예산을요? 너무 비싸잖아 이게요. 네, 비싸네. 그래서 깎고 해서 지금 환율로 25억 정도로 책정을 한 거예요. 네네. 하려면 끝까지 할 것이지. 네.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너무 깎았어. 예. 그래가지고 고든 리디란 참모가 예. 5명을 스카우트를 해요. 네. 스카우트해서 너희들 네. 포토맥 강변에 있는 네. 워터게이트 빌딩 안에 있는 민주당 선거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네. 도청 장치 싣고 오라고. 알겠습니다. 말투부터가 뭔가 못 믿어. 예. 들어가요. 예. 야, 설치했다. 벽 뒤에. 딱 S급이 아니야, 딱 봐도. 예. 아니에요, 이게요. 예. 설치했다. 나와요. 예. 저렴한 거 설치했겠죠. 예. 밖에 나와서 스위치 올리니까 예. 작동을 안 해. 이거 작동 안 한다. 그래서요. 고든 리디가 네. 야, 너희들 똑바로 일하라고. 예, 그렇지. 가서 다시 설치하라고. 이 5명의 그 공작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니 방금 갔다 왔는데 또 들어가면 경비원한테 잡힌다고. 그렇지. 한 번도 어려운데. 고든 리디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서 다시 설치하고 오라고. 네, 네. 다시 가요. 네. 워터게이트 빌딩 안으로. 예. 경비원이 딱 보니까 5명 쟤네들 방금 왔다가 왔는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젠 수상하지. 이젠 수상하지. 수상하지. 저희 5명. 예. 수상하죠. 예.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버려요. 그 경비원이. 예. 경비원이 딱 와서 보니까 처음에 단순 강도 사건인 줄 알았어요. 좀도둑. 근데 뭐 벽을 뜯어보니까 도청 장치가 나오네. 민주당 선거 사무실에 이거는 우리 경찰 수준이 아니다. 수사가 해서 수사권을 FBI에 넘겨. 일이 커졌군요. 아이고. FBI가 수사를 해보니까 네. 일단은 그러니까 공화당 측에서 고든 리디가 시켰다는 결정적 증거를 바로 찾아내요. 바로 찾아내요. 이 허술했네. 5명 일당이 갖고 있던 달러 지폐 있잖아요. 네네. 일단 그거를 공작금으로 줬을 거 아닙니까? 네. 일련 번호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1, 2, 3, 4, 5, 6, 7. 따끈따끈한 거. 예.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조폐공사에서 바로 찍어냈다는 거거든요. 예. 이거를 일반인이 찍어냈겠나요? 아니죠. 네. 일련 번호 추적.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달러화 지폐 절대로 위조하지 마십시오. 누가 위조한다고 그런 말씀? 네? 누가 위조한다고 저희 구독자를 뭘로 보시고? 아니 혹시라도 아니 옆에 전달하시라고. 예. 일련 번호 추적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바로 나온다. 바로 걸린다.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고든 리디가 나온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FBI가 고든 리디와 리차드 닉슨과의 연결고리만 찾으면 돼요. 이거 어떡하지? 닉슨 입장에서는 입막음을 시킵니다. 존 딘이라고 네. 백악관 법률 고문이었는데 네. 존 딘이란 친구가 이 5명 기소돼가지고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불러요.
헤이 컴온 5명 일로 와. 음흠. 존디님 우리 잡혔어요. 예, 예. 우리 재판 받는데 어떡하 저 5명. 예. 어떡하죠? 딱 제 목소리가 저들 목소리 같죠? 저 중 누군가요? 세 번째. 세 번째. 왼쪽에서. 예. 저 재판 받는데 어떡하죠? 존디님 백악관 법률 고문님 예. 이리 와. 야 너희들 살고 싶지? 네 살고 싶습니다. 예. 입 다물고 너희는 끝까지 모른다고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너희들 만약에 지금 도청했다는 걸 백악관에서 시켰다고 불어버리면 예. 물론 우리도 망하지만 너희들도 끝장이야. 이 선거 개입 등등으로 최소한 징역형 20년이야. 근데 너희들이 우리 대통령 각하 이제 재선하고 그때까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네. 우리 대통령께서 너희들 사면시켜가지고 11개월로 깎아줄게. 어떡할래? 11개월이요? 11개월 콜! 넘어갔구나. 그래가지고 이때가 한참 재선 기간이었어요. 캠페인 기간이요. 네. 묻힙니까? 네? 묻힙니까? 가만히 있어요. 5명. 재판장이 당신들 정말 그 백악관이랑 연결고리 있어 없어? 모르는데요. I don't know. 네, 11개월만 보고. 11개월 그러니까 이 선거만 버티면 된다. 그래서 닉슨이 재선 성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재선 실패했다고 알고 계시는데 네. 재선 성공을 해요. 네네. 어, 잘 넘어갈 뻔한 거네. 네. 일단 잘 넘어갔어요. 네네네. 재선 성공했어요. 네. 그런데 요 재선 기간 가운데서 FBI에서 네. 닉슨에 관련된 모든 부정부패의 정보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폭로를 못해요. 왜냐하면 FBI가 정보를 폭로한다는 것은 국가 기강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못해요. 네. 근데 한 명, 펠트라고 당시 그 FBI 부국장이 있었거든요. 네네. 자기가 갖고 있는 부정부패의 이 자료들을 보니까 예. 리차드 닉슨은 저 인간은 절대로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다시 돼서는 안 된다. 해도 너무하다. 해도 너무한다. 하면서 살짝 이거를 언론에 몇 장 뿌려요. 대선 기간에. 네. FBI가 줬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예. 살짝 뿌립니다. 이거를 받았던 언론사 중에 한 명이 한 언론사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포스트.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집요하게 그렇죠. 밥 우드워드 기자 등등등 우리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알고 있는 칼 번스타인이요. 예. 이쪽으로도 뿌려요. 네. 근데 우유야가 이제 나오죠. 이 칼 번스타인이랑 밥 네. 우드워드요. 네. 이때마다 백악관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관계가 없다. 이거는 헛소문이다.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도 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뭐 들어봤는데 백악관에서도 부인하니까 별거 아니야. 넘어가요. 자, 드디어 닉슨 재선 성공했습니다. 네네. 복수 타임. 민주당에 대한 복수? 민주당뿐만 아니라 네. 이거 딱 보니까 지금 정보 기관에서 아니면 나올 수밖에 없는 정보인데 이게 누가 밖으로 빼돌렸구나. 누가 밖으로 빼돌렸냐? 색출해라. 당장 색출하라고. 예. 현직 대통령이 명령하잖아요. 예. FBI를 뒤져보니까 네. 존 펠트라고 부국장이 딱 걸린 거예요. 그치. 예. 어떻게 됩니까? FBI 국장을 친정부 인사로 앉혀버려가지고 네. 강제로 밀어내버려요. 그게 되네. 워터게이트 사건을 이렇게 묻힐 뻔 합니다. 묻힐 뻔 하는데 아까 나왔던 저 두 기자 밥 우드워드 등등 칼 번스타인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그냥 안 넘어가요. 이거는 끝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끝을 봐야 되겠다 해서 계속 추가 폭로 보도를 합니다. 네. 여론 점점 나빠지니까 이제 닉슨 대통령도 누군가의 희생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가 필요할까? 그러게요. 우리 편집장 같은 경우는 누구를 희생시키겠습니까? 밖에 있는 에디터 중 가운데서. 저 아무도 안 보이는데 제가 누구 말한다고 의미가 있나요? 네. 저기 가장 고령의 에디터를 저는. 우리 장유유서라고. 김세광 PD. 김 에디터. 네. 아까 존딘이라고 실명을 거론하고 있어. 네. 저희 잡지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그 실명이 나왔습니다. 다 나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닉슨은 누구를 희생양으로 썼나요? 아까 5명 입막음 했던 존딘 백악관 법률고문. 진짜. 토사구팽이네, 토사구팽. 네, 토사구팽이야 진짜. 네. 백악관 자기 집무실 웨스트윙 집무실로 불러요. 네. 그러면서 계속 유도를 해요. 존딘 이런 일을 네가 했지. 했잖아. 근데 딱 존딘이 봤을 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뉘앙스가. 네.
했잖아. 네. 빨리 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밥 사줄게. 답정 넣어. 예. 왜냐면 그때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는 비밀 녹음 장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존 딘이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있었다. 안 해요. 예. 똑똑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서 보니까 실제로 닉슨이 그걸 녹음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걸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수가 읽혔다. 예. 얼마나 배신감 느껴. 자기가 그렇죠. 어떻게 내가 희생을 하고 도와줬는데. 네. 그래가지고 바로 상원 청문위원회에 나가서 네. 선서하고 다 불어버립니다. 존 딘이? 존 딘이요.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내가 솔직히 이런 일을 해가지고 네. 워터게이트를 다 도청하고 뭐 다 했습니다. 다 불러버려요. 네. 여기 이 사람이 존 저분이 딘이거든요. 존 딘이군요. 예. 야, 잠깐만. 왜요? 비슷하잖아요? 헤어스타일은 카오릭이 아니네요. 이렇게. 똑같네, 존 딘이랑. 똑같네. 네. 예. 오야. 오늘 폭로하시나요? 뭘 폭로해요? 근데 뭔가 개운한 표정이네. 다 불고. 예. 그렇죠. 예. 다 불고 난 다음에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지금 백악관에서 비밀 녹음을 했다. 그러면 워터게이트에 관련된 모든 대화 내용도 지시하고 한 것이 다 있을 것이다. 테이프를 공개하라고 하라. 해요. 네. 드디어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닉슨이. 예. 상원 청문위원회에서 내놓으라고 해요. 테이프 내놓으라고. 네. 안 내놓겠죠. 네? 안 내놓을 것 같은데. 이게 테이프요? 아. 당연히 닉슨 대통령은 네. 안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예. 내놔라. 못 내놓겠다. 네. 안 내놓으면 탄핵이다. 예. 못 내놓겠다. 예.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압력에 의해서 테이프를 제출을 합니다. 청문회에. 틀어보니까 근데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요? 네. 이게 또 넘어갈 뻔해요. 근데 아까 닉슨에 의해서 쫓겨났던 존 펠트 FBI 국장 예, 있죠. 예. 촉이 있는 거야. 예. 딱 저거 테이프 내용 들어보니까 네. 몇 개가 잘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누가 건드렸다. 건드렸어 이거를. 그걸 찾아내나? 네? 건드린 부분을? 자기도 그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정보와 그 테이프를 딱 비교해 보니까 네. 18분 30초가 삭제가 됐다는 거를 예. 아니 이쪽은 전직 FBI 부국장 미국 정보 스파이예요. 네, 그렇죠. FBI 부국장.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폭로를 해요. 네. 삭제된 18분 30초 제출하라고 하라. 어떻게 합니까, 닉슨이? 이제 사면초 갑니다. 네. 이게 만약 삭제가 됐다는 게 네. 정말로 밝혀지면은 이건 형사 사건 증거 인멸이에요. 약간 위증 느낌도 위증이에요. 예. 이거는 바로 탄핵이고 형사 기소입니다. 국민 앞에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거죠. 국민 앞에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전 국민을 상대로. 네. 그래서 압력을 넣어요. 내놓으라고 18분 30초. 안 그러면 당신 바로 탄핵 들어간다고. 어떻게 할 거냐?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대주님은? 이쯤 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항복? 자진 사임을 합니다. 요 타이밍에서. 탄핵되기 직전에. 예. 여러분, 그 유명한 저게 이제 사임 사직서입니다, 일종의. Dear Mr. Secretary, I hereby resign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나는 공식적으로 미 대통령직을 사임합니다. 하면서 스스로 물러납니다. 하야하셨습니다. 하야.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한 거예요.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받아야죠. 죄값을 받나요? 참 그렇지가 않아요. 요 다음 대통령이 이제 포드 대통령이 그렇죠. 부통령한테 있던 포드 넘어가죠? 대통령이 이제 예. 대통령이 되는데 바로 사면을 해줍니다. 끝까지 구리구리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예. 네. 국민 앞에 거짓말하면은 저렇게 언젠가는 꼬리가 밟힌다는 걸 보여준 대통령. 어떻게 보면 참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시간이 모자라서 말씀 못 드렸는데 리차드 닉슨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얼마나 참 돈 때문에 고생을 했는가를 보면은 약간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미국 사람들도 뭐 도청 자체나 수사 방해보다도 그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에 더 격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요, 닉슨이 정말 그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FBI 조사가 들어가고 지금 테이프 내놔라 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도청 지시했습니다. 이러면 될 거 가지고 I am not a crook. 왜요? I am not a crook. 크룩이 사기꾼이거든요.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네. 참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거짓말 못합니다. 아, 예. 저도 사랑합니다, 썬킴 씨. 네. 예. 아, 영화 한 편을 본 것처럼 생생한 오늘 워터게이트.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각종 게이트들이 이때부터는 각종 비리 사건에 이름 붙기 시작했는데요. 네. 사실 몇 개 알아보려고 했는데 오늘 워터게이트 자체만으로도 너무 내용이 재밌어서 또 뒤로 언젠가로 또 미루겠습니다. 뭐 이런 게이트들 뭐 시리즈로 한번 하시죠. 그러시죠? 네, 예. 좋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워터게이트 알아봤고요. 아,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 말을 좀 똑바로 하세요. 발음 게이트. 예.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했습니다. 썬킴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